자, 오늘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100년 기업 중 하나인 하이트 진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하이트 진로 하면 역시 소주 얘기를 빼놓을 수 없겠죠. 자, 소주의 도수, 여러분들 최초에 나왔을 때 소주가 혹시 몇 도인지 아십니까? 자, 이 소주에 대한 도수를 얘기를 하자면 소주의 역사와 같이 그 결을 해야 되는데요. 자, 물론 조선시대 때부터도 이 증류주를 먹기는 했지만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까지만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24년 진천 양조상해에서 시작된 진로 소주의 초기 알코올 도수는 저희 사람의 체온과 비슷한 35도였습니다. 자, 당시에는 알코올을 낮추는 기술이 없어서 40년 넘게 이 도수를 유지를 했는데요. 자, 뒤에 보이시는 그림과 같이 이 1924년도부터 1965년도까지 35도의 소주를 도수가 유지가 됐습니다. 자, 근데 이 1965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40년 동안 유지되던 소주의 도수가 바뀌게 되었을까요? 자, 중요한 전환점이 있었는데요. 정부가 우리나라에 주로 먹는 식량인 이 쌀의 부족을 이유로 증류식 소주의 생산을 금지시키게 됩니다. 자, 이때부터 희석식 소주로 전환이 되었고요. 이때 도수가 30도로 낮아지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1965년도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어서 쌀이 부족했다고 했을까요? 자, 여러분들 베이비붐 세대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1950년대부터 60년대 사이에 많은 가장 대한민국에서 두터운 인구층을 갖고 계시는 출생 연도인데요. 베이비붐 세대분들이 가장 식량을 많이 드실 초등학생이나 유아기에 있을 때라서 쌀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쌀 10kg으로 소주병을 몇 병 정도 만들어낼 수 있나 확인을 해보니 쌀 10kg을 증류식으로 소주를 만들게 되면 대략 20병 정도의 소주만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 쌀 10kg 어느 정도의 양일까요? 여러분들이 직접 측정해 보신 적은 없으시겠지만 성인 한 명이 한 달 동안 먹는 쌀의 양이 대략 5kg 정도 됩니다. 2달치 먹을 쌀 대신 20병의 소주로 바꿔 먹으니 나라 입장에서는 베이비붐 세대들이 먹어치우는 쌀 대비해서 술로 들어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인구들을 먹일 식량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을 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희석식 소주로 전환되면서 어떤 분들은 이게 뭐 공업용 알코올이다 라고 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고,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최근에는 이 전통적인 증류 방식의 소주가 다시 한번 인기를 끌고 있다는 얘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자, 1965년도에 30도로 낮아진 도수가 1973년 다시 또 25도까지 낮아지게 됩니다. 추가로 이 1980년도에는 소주 소비량이 급증하면서, 자, 이 소주 소비량이 급증했다 언제죠? 네,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술 먹을 때가 된 겁니다. 이때 20살들이 넘어가면서 이 25도 소주가 한국인들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표준이 됐겠죠. 자, 그리고 1998년에 이제 뭐 여긴 나오진 않지만 이제 23도의 소주를 출시하면서 소주의 도수 경쟁이 본격화되고요. 그 이후로도 참이슬은 꾸준히 도수를 계속 낮췄습니다. 자, 근데 이 도수가 이렇게 한 번에 팍 낮아지지 않고 조심스럽게 내려온 이유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2010년도에 15.5도의 즐겨찾기라는 소주를 실패했지만 시장에서 실패한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2023년에 와서는 제로슈거 진로를 출시하며 알코올 도수를 16도까지 낮췄습니다. 자, 이는 100년 전의 소주 도수와 비교를 해봤을 때 절반 이하로 낮아진 수치이기도 합니다. 건강을 중시하는 웰빙 문화, 주 52시간제 도입, 코로나19로 인한 회식 문화의 변화, 혼술 문화 확산 등이 영향을 미쳤죠. 자, 하지만 소주의 도수가 무한정 낮아질 수는 없을 겁니다. 자, 소주의 도수 변화는 단순히 주류 업계의 판매량을 위한 경쟁이 아닌 우리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앞으로 이 트렌드에 맞춰서 소주 도수가 어떻게 변화하게 되고 주류 업체들은 발맞춰서 어떤 변화를 꾀하게 될지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자, 이어서 하이트 진로 100년 역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우리나라 최대의 종합 주류기업 하이트진로가 2024년 올해로 창립 100주년을 맞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정확히 하이트진로는 1924년 10월 3일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1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한 기업이 살아남았다는 것 정말 대단한 일이죠. 하이트진로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사실 하이트, 진로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회사는 두 회사의 합병으로 탄생을 했습니다. 바로 하이트 맥주와 진로죠. 하이트 진로의 역사는 10월 3일 평안남도 진천 양조상회라는 이름으로 시작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로의 시초입니다. 자, 그렇다면 진로라는 이름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이 진로에 대한 한자 뜻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소주 브랜드를 쉽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자, 진로의 진자는 참진에, 로자는 이슬 로자를 더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진로라는 말을 순 우리말로 바꾸면 참 이슬이 되는 거죠. 자, 재밌는 사실은 초기 진로병에는 원숭이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한국정쟁 이후로는 좀 더 친숙한 두꺼비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대표적인 소주 브랜드 참이슬은 언제부터 유명해졌을까요? 1998년 진로를 순 우리말로 바꾼 참이슬이 출시되면서 진로는 제2의 도약을 맞이합니다. 심지어 이때부터 소주 이꼴 초록병이라는 공식도 자리 잡게 됐죠. 현재 참이슬은 50년이 넘게 국내 소주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럼 반대로 하이트 맥주의 역사는 어떨까요? 자, 하이트 맥주의 뿌리는 1933년 설립된 조선 맥주 주식회사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나라의 최초의 맥주 회사였죠. 그런데 이 하이트라는 이름의 맥주가 나온 건 훨씬 나중인 거의 60년 뒤인 1993년입니다. 여러분 혹시 크라운 맥주라는 이름 들어보셨나요? 이게 바로 하이트 맥주의 전신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크라운 맥주가 1954년 국내 최초로 주한유엔군의 군납업체로 선정됐다는 겁니다. 유엔군이 그래도 굉장히 우리나라가 못 살 때였는데 못 사는 나라에서 맥주를 군납업체로 선정했다는 거는 그만큼 당시의 크라운 맥주가 품질로서도 굉장히 뛰어났다는 뜻을 보여주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이 하이트 맥주는 어떻게 1위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을까요? 자, 93년 하이트가 처음 출시됐을 때 마침 환경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하이트가 캐치프라이즈로 내세웠던 거는 안반 첨연수로 만든 맥주라는 컨셉을 인기로 끌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에는 시장 점유율이 무려 53%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자, 근데 최근에는 이 맥주에 대한 발화 함유가 높은 맥주에 대해서 굉장히 원가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 대체안으로서 발포주라는 형식의 맥주가 유행하게 됐는데요. 필라이트나 테라라는 맥주를 혹시 마셔보셨나요? 자, 이것들도 모두 하이트 진로의 제품입니다. 필라이트는 여러분들 2017년에 나온 국내 최초의 발포주였습니다. 그리고 테라는 2019년에 출시된 청정 라거로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하이트 진로의 뼈아프고 재밌는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카스 맥주, 원래 진로에서 만들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이 진로의 역사에서 따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1991년 진료가 미국 쿠어스라는 회사와 합작해서 진로 쿠어스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94년 제품 출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제품의 이름은 다름 아닌 현 오비 맥주의 대표작 카스. 하지만 진로의 사세가 급격히 기울면서 IMF 1998년 벨기에 인터브루사와 지분 합작한 오비 맥주가 진로 쿠어스를 인수를 했고 이것이 지금의 오비 맥주를 먹여 살리는 효자 상품이 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재미있는 대목이기도 하지만 하이트 진로한테는 굉장히 뼈아픈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어서 그럼 하이트와 진로가 어떻게 합쳐지게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술집 가시면 가장 요새 대중적으로 드시는 게 뭘 드시죠?
처음에 시작은 항상 소맥입니다. 자, 이 기업의 소맥, 소주의 진로, 맥주의 하이트 어떻게 탄생되게 됐는지 비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리려 합니다. 자, 2005년 4월 1일 맥주업계의 1위였던 하이트 맥주가 소주업계의 1위였던 진로를 인수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자, 놀랍지 않나요? 당시 이 인수 합병은 업계에 굉장히 큰 충격을 줬습니다. 자, 왜 하이트 맥주는 진로 인수에 그토록 집착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생존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하이트 맥주의 박문덕 회장은 이런 좋은 회사가 없습니다. 선지불 후 입고라는 원칙으로 영업하는 회사는 거의 세계적으로 드물 것이다 라고 말했을 정도로 진로라는 회사에 대해서 굉장히 우수하게 평가를 줬었는데요. 자, 여기서 말하는 선지불 후 입고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돈을 먼저 줘야 물건을 가져갈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만큼 진로가 강력한 브랜드 파워로 거의 갑의 영업을 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겠죠. 대부분의 회사들이 물건을 내주고 돈을 못 받는 미수 때문에 골치를 썩었다면 여러분들이 반대로 식당에 가시면은 먼저 선결제를 하고 그 다음에 식사가 나오는 구조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맛집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진로도 대금을 입금을 해야지 진로에 소주를 보내주는 갑의 영업 형태가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하이트 맥주는 진로 인수를 위해서 2005년 당시 무려 3조 원을 베팅을 했습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죠. 이를 위해서 한국교직원공제회, 군인공제회, 산업은행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을 하고요. 당시 시장에서는 하지만 하이트를 유력한 인수 후보로는 보지 않았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이트 맥주가 진로를 인수한 이유는 바로 천하통일을 위해서 반드시 이뤘어야 되는 과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2등이 되는 것이 곧 죽음이라는 절박함이 만들어낸 결과였죠. 당시 주류시장 구도상 진로가 다른 타사에 넘어가게 되면은 하이트 맥주는 거의 존망의 기로에 설지도 모른다는 배수의 진으로 이 인수전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이유는 FTA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움직임 때문이었는데요. 당시 일본, 미국, 대만 등과 FTA가 체결되면 주류가 무관세로 수입됨에 인해 국내 맥주 시장의 판도가 바뀌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인수 당시 이 하이트 맥주의 시장 점유율은 58%대, 진로의 소주 시장 점유율은 대략 55%대였습니다. 자, 두 회사를 합치면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가 되는 거죠. 실제로 두 회사의 매출을 합치면 1조 5천억 원, 영업이익은 3,600억에 달했습니다. 2005년 당시 이 수준이었다면 거의 독점 수준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두 회사가 서로 다른 회사가 합쳐지면 가장 큰 과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윈저라는 회사를 합병한 파인트리 자산운용에서 6개월 후에 바로 시행한 게 윈저라는 회사에 15년 차 이상 근무한 직원들을 정리해고하는 방식을 가장 먼저 썼습니다. 자, 하지만 바로 하이트 진로는 기업 문화를 융합시키는 데 더 집중을 했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심지어 1박 2일의 한가족, 한마음 행사라는 것을 열기도 했습니다. 자, 이러한 기업 융화 정책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하이트 진로는 이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드카의 명성에 버금가는 세계적 브랜드로 키우려고 하고 있죠. 여러분들 혹시 가까운 외국에 나가서 진로 소주를 본 적이 있나요? 제가 얼마 전에 여행을 갔을 때 베트남에 있는 한국 술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서도 이제 소주를 판매하는데 보면은 라벨이 다 붙여져 있어요. 그만큼 소주가 너무 유명하고 파워가 있고 이제 다들 이거에 대해서 높은 가격을 지불하려고 하니까 복제품이 굉장히 많이 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로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양주에 붙는 거의 실이나 라벨 같은 거를 통해서 실제 정품 진로임을 입증하려는 시도들도 하고 있고 시장에서도 이 효과가 유효하게 먹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소주를 전 세계 어디 가서든 더 자주 보게 됐으면 좋겠네요. 올해로 하이트 진로는 설립 10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현재 23개라는 계열사를 거느린 우량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재계순위 66위에 올랐습니다. 100년 동안 주류라는 한 분야에서 성장해온 기업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제 하이트 진로의 목표는 더 이상 내수 시장이 아닌 전 세계 진출입니다.
해외 매출 1조 원 달성을 목표로 비전 2024를 수립했습니다.